어제 집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을 찾으셨나요? 거실에서 무언가 하러 방으로 갔다가 왜 왔는지를 잊어서 멍하니 서 계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주 가던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목적지를 잊고 마트를 지나쳐서 한참을 간 후에 되돌아 온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치매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스스로 내가 치매인 것 같아요라고 병원을 찾는 분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치매 오기 전 마지막 전조 증상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단 15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헷갈렸던 노화와 치매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병원비와 검사비를 절약하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가져다 줄 마음의 평안입니다. 매번 물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느끼던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을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님의 행동 변화가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신호인지 구별할 수 있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치매의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치매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치매 오기 전 마지막 전조 증상의 첫 번째 신호는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처음 찾아오는 우울증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김영수님은 아내를 잃고 3개월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식욕이 없어 밥을 거의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며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우울증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뇌의 작은 혈관들이 하얗게 막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우울증과 함께 초기 혈관성 치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전에 생겼던 우울증은 치매와 크게 관련이 없지만 65세 이후에 처음 찾아온 우울증은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나이에 처음 우울증이 찾아오면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울증 약을 먹으면 치매가 생기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약이 치매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치매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뇌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과 치매 모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MRI 검사에서 뇌의 작은 혈관들이 하얗게 보이는 분들은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약 2배 높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갑자기 의욕이 없어지고 잠을 못 이루며 식욕이 떨어져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슬픔을 넘어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72세 박수영님은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규칙적인 치료와 함께 뇌 건강도 함께 관리했습니다. 우울증 치료와 함께 혈압과 당뇨도 꾸준히 관리한 결과 5년이 지난 지금도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있다면 이것을 그저 감정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뇌 건강의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울증 치료와 함께 뇌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치매와 우울증을 구별하는 결정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방향 감각과 자기인식의 차이는 두 질환을 구분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75세 이정희님은 최근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걱정이 되셨습니다. 나 요즘 자꾸 깜빡해서 치매인가 봐요. 라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오히려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혼자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병원까지 오셨고 자신의 기억력 문제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한데 왜 병원에 데려왔어? 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기억력 문제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걱정합니다. 방향 감각은 더욱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80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30년간 다니던 동네 목욕탕을 갑자기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하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치매의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치매 환자는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잃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복잡한 일의 수행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68세 김미자님은 평생 해오던 김치 담그기를 갑자기 어려워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복잡한 단계를 기억하지 못했죠. 이는 단순히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잡한 단계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100에서 7을 빼면서 계속 빼보세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의욕이 없어 잘 안 하려고 하지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매 환자는 첫 단계는 할 수 있어도 그 다음 계산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는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나 활동에 흥미를 잃는 반면 치매 환자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77세 박상훈님은 40년간 바둑을 두셨는데 갑자기 바둑돌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흥미 상실이 아니라 기술을 잊어버린 것으로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치매의 전조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행동과 성격의 변화는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73세 어느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부적절한 농담을 하거나 여직원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지만 결국 진단 결과는 전두축두엽 치매였습니다. 기억력은 멀쩡했지만 판단력과 자제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는 기억을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격이나 행동 변화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점잖게 살아온 분이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한 번도 안 하던 저속한 말을 반복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69세 박영자님은 45년 해로한 남편을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 돈을 훔쳐간다. 낯선 여자와 통화한다며 의심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노년기 우울증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의심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초기 치매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심이 지나치게 심해지는 것은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71세 정갑철님은 평생 깔끔하게 생활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세수나 양치를 안 하고
같은 옷을 며칠씩 입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정확했던 약 복용 시간을 자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기능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변하는 것보다 몇 개월 사이에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에 쓰지 않던 어휘나 말투를 사용하거나 평소와 다른 식습관을 보이는 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원래 나이 들면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치매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성격 변화가 있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넷째, 뇌 건강을 위협하는 공통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에 주목해 보세요. 67세 강동수님은 10년간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괜찮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혈당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10이 넘었는데 이는 정상 수치인 6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기억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관리되지 않은 당뇨가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 인지 기능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모두 2배 이상 높입니다. 특히 당화 혈색소가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면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3세 이미경님은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점점 늘려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엔 약을 늘려도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더 피곤해졌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은 오히려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처방에 따라 적정량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머리 부상도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78세 김진호님은 겨울에 미끄러운 길을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가벼운 충격이라 넘겼지만 그 후 성격이 변하고 우울해지셨습니다. 특히 전두엽 부분을 다치면 우울증이 잘 옵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쿠션 역할을 하지만 남성분들은 머리가 보호받지 못하죠. 베레모 같은 모자 하나가 낙상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신발을 신어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코올 섭취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70세 박종현님은 퇴직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은 더 심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독한 술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혈관 건강에 안 좋은 기름진 음식,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이 들어간 음식이 뇌에도 좋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뇌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5째,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훈련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트르담 수녀원의 수녀님들을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젊을 때부터 어휘가 풍부하고
복잡한 문장을 많이 쓰던 수녀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덜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 일부는 사망 후 뇌를 기증했는데 뇌에 치매 징후가 있었음에도 살아있을 때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72세 이정숙님은 69세 이후에 매일 30분씩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친구들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는데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름을 잘 기억해요.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모두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76세 박영호님은 퇴직 후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튜브에서 다양한 강의를 찾아보고 손녀와 영상통화도 즐긴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도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특히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죠.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의 혈류가 개선되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68세 김순자님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한 이후로 잠도 잘 자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자신의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종이에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라고 적고 시간을 재보세요. 100 빼기 7은 93, 93 빼기 7은 86, 86 빼기 7은 79 이렇게 계속해서 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집중력과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뇌 MRI 검사가 가장 좋습니다. 74세 이승우님은 5년마다 뇌 MRI를 찍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비용이 들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노인정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오기 전 마지막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치매가 아닌 경우가 많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 치매일 확률이 높습니다. 65세 이후에 처음 나타난 우울증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며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이 없어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와 우울증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향 감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을 찾지 못하거나 복잡한 단계의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의욕은 없지만 능력은 있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격이나 행동의 갑작스러운 변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과도한 의심은 치매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6 정도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또한 머리 부상을 예방하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책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필요시 뇌 MRI 검사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는 두려운 질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